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미국 대선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결과에 막 모든 촉각이 곤두세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시장도 우리 시장은 일단 상승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일단은 뭐 오현지 팀장과 좀 이야기를 나누면 일단은 뭐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로 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또 저력이 있다, 알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궁금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후보가 우리가 좀 당선이 되어야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사실 누가 돼도 그렇게 크게 뭐 국내 시장에 나쁠 건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이제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트럼프 후보가 그 재선에 성공을 했을 때는 한국에 대한 뭐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선제적으로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다른 나라와의 뭐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관계들은 그렇게까지 크게 신경 쓰진 않을 수 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게, 물론 안 했던 대통령이 하는 것이니까 그에 따른 불확실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시장 혹은 이제 국내 경제는 조금이나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실 그 미국 대선이 뭐 이후 불확실성 해소로 시장이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뭔가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냐, 이 부분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결국은 박빙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예상하는 것처럼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하고 이러면은 또 몇 주간 시간이 끌릴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이제 압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불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묻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굳이 지금 예상을 해보자면 대선 이후에는 국내 증시가 안정되고 반등할 것이다. 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무게는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시장에 너무 큰 악재로 작용했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지금까지 눌러왔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반등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 이 부분보다는 누가 되든 빨리 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시장은 아시다시피 악재보다는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 결정이 내면 호재 실현이든 악재 실현이든 어쨌든 실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시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주식 비중을 좀 늘려도 좋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요. 또 아무래도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는 친환경주가 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반영이 좀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도 장 초반에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히려 바이든 후보 당선되면은 기대감 실현의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때는 지금 친환경주를 보긴 좀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약간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책의 힘이 예전보다는 조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시장이니까 뭐 임기가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여당의 힘이 어디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위치에서 친환경주를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그럼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뭘 봐야 되냐? 결국은 시장이 안정된다는 가정에서 봤을 때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한두 달 전에 이제 SK하이닉스를 계속 말씀드렸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만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번에 인텔 관련해서 낸드 인슈 이슈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하락했는데, 지금 위치에서는 또 저점 매수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보셔도 되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국내 IT주랑은 괴리가 좀 커요. 그래서 미국의 기술주 대비해서 한국 IT주가 많이 저평가가 돼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고 4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 대선 불확실성 완화 이후에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특히 이제 낙폭과대 IT 대형주, 이런 종목군들이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님이 아주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뭐 누가 당선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가 빠르게 결론이 나고 빠르게 좀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주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좋다. 네네. 그것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자, 뭐 오늘 저도 아침에 외신을 좀 찾아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대선 불복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불확실성이 나와서 조정이 나오면 그때 저가 매수해야 될 찬스다라는 그런 외신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럼 권혁준 평론가와 좀 이야기 더 나눠보면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불복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불복할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이슈를 통해서,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또 본인이 잘 아시는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불복을 하겠다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이제 하겠죠. 가능할 문제 제기가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게 된다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지 않던 간에 이 소요 사태가 좀 일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좀 크다. 그러면은 이 소요 사태가 사실 뭐 정치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는 좀 미국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고, 그게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라는 게 말 그대로 뜻 그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소요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가 이제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정말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사실 지난 대선을 본다면 표차가,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어떤 그 선거 조사를 해봤더니 한 2.2%밖에 차이가 안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전이 가능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한 7% 정도 지금 그 이 대선 전에 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과연 드라마틱한 반전이 과연 이번에도 일어날까라고 봤을 때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는 좀 표차가 좀 크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뜯어봐야 되겠지만은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좀 집중해야 될 거는 뭐 누가 됐든 간에 저는 또 관심을 가는 게 이제 무역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특히 이제 미국과 네네.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처음에 관심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를 맺은 나라, 미국도 맺어 있고요. 중국과 맺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일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에서 양 힘 줄다리기를 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민주당이 원래,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를 우리 얘기한다면은 이게 공화당 것이 아니죠. 사실 옛날부터 본다면 민주당이 원래부터 해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미국 우선주의 때문에 사실 보호무역주의를 끌고 와서 중국과의 마찰이 났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그러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왔던 보호무역주의를 과연 철폐하겠느냐, 중국과의 마찰이 줄어들겠느냐. 글쎄요, 저는 오히려 똑같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네. 중국과의 분쟁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여기서 줄다리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뭐 중국과의 마찰, 그다음에 미중과의 무역 갈등이 해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두 분이 뭐 반도체라든지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좀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미국 대선도 미국 대선이지만 이제 정치의 시즌, 정치의 계절이 우리 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관련된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치 테마주를 만약에 좀 위험하지만 그래도 하신다면 미리미리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그때 가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조언을 주실까요, 원진 팀장님이? 네, 지금 하셔도 사실 이제 따라가는 게 될 것 그쵸. 같기는 한데요. 주가를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는 그중에서도 가장 어렵다. 사실상 도박이다. 이렇게 그쵸. 보셔야겠죠.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부분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이제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힌트를 드리자면, 어쨌든 정치 테마주는 세 가지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건데, 대표적으로 혈연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면 보통 이제 대장격의 성격을 띠는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학연, 그 다음에 지연이 이제 가장 약하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정치 테마주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혈연 관련주가 있으면 그걸 가장 먼저 보셔야 되고 네.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학연 관련주, 그 다음에 지연 관련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 대선 주자 관련주가 제일 뜨거우니까 결국은 그 이낙연 대표, 그 다음에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 세 명의 테마주인데 네. 지금은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지지율에서 좀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안 보시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보실 거면은 이재명 지사나 윤석열 총장 관련주 이렇게 두 섹터를 보셔야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재명 지사 관련주는 뭐 에이텍이나 에이텍TN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주는 뭐 서현이라든지 덕성 이런 종목군들이 엮여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윤석열 총장 관련주가 앞으로 더 뜨거울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권에서 지금 주자가 어쨌든 없거든요. 그래서 네. 윤석열 총장이 모든 힘을 안고 있어요. 다른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각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윤석열 관련 테마주를 엮인 종목군들이 가장 뜨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굳이 매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는 급등에 따라가는 전략은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그래서 조정받을 때, 눌릴 때, 그때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손절가도 짧게 잡으시고 익절가도 짧게 잡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제 덕성이나 서현 정도 이런 네. 종목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짧게 잡고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미국 대선에 엮어서 또 우리 시장과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정치 테마주는 조심하셔야 된다.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미국 대선과 관련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